2025년 8월 15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알래스카에서 비밀리에 만났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3년 반 넘게 이어져온 우크라이나 전쟁의 종식을 위한 만남이라는 점에서 전 세계의 시선이 집중됐는데요. 이 만남이 전쟁을 끝낼 세기의 단판이 될지 아니면 한반도를 포함한 국제 정세를 더 큰 혼돈으로 몰아넣을지가 핵심 관전 포인트입니다. 부동산 협상으로 다져진 거래에 귀재 트럼프와 냉철한 정부 요원 출신의 전략가 푸틴, 두 스트롱맨의 만남 뒤에 숨겨진 진짜 속내는 무엇이며 이 거대한 지정학적 도박이 대한민국의 운명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지금부터 그 시나리오를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2025년 8월 15일 알래스카 앵커리지의 엘멘도프 리처드슨 합동기지.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처음으로 미국과 러시아의 두 정상이 마주 앉았습니다. 회담의 공식적인 목표는 단 하나, 바로 끝이 보이지 않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종식입니다. 회담 분위기는 시작부터 팽팽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푸틴을 다시 협상 테이블로 불러들이는 것이 목표라고 선을 그었지만 물밑에서는 훨씬 더 복잡하고 위험한 거래가 오갔을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과연 이들의 만남은 평화를 향한 첫걸음일까요? 아니면 더 큰 혼돈의 시작일까요? 이번 회담은 단순히 두 정상의 의지만으로 성사된 것이 아닙니다. 3년 넘게 계속된 전쟁으로 인한 서방 세계의 전쟁 피로감, 그리고 임기 내에 극적인 외교 성과를 만들려는 트럼프 대통령 개인의 정치적 계산이 맞물려 있습니다. 트럼프는 노벨 평화상이라는 상징적인 보상을, 푸틴은 실추된 국제적 위상 회복과 실질적인 영토 확보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서로 다른 욕망이 알래스카의 차가운 공기 속에서 부딪힌 셈입니다. 회담은 공식 합의문 없이 끝났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평화를 위해 우크라이나가 영토 일부를 러시아에 넘겨야 할 수도 있다는 충격적인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이는 우크라이나의 주권을 흔드는 발언이자 힘의 논리가 국제 질서를 지배하는 시대의 귀환을 알리는 신호탄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푸틴은 협상 카드로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 전체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반면 우크라이나 측은 단 한 뼘의 땅도 내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죠. 겉으로는 평화를 내세웠지만 그 이면에서는 한 국가의 운명을 두고 강대국들이 흥정을 벌이는 21세기판 얄타 회담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 직후 자신이 푸틴과 젤렌스키의 만남을 주선할 것이며 곧 3자 회담이 열릴 수 있다고 공언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협상 테이블이 차려지기까지는 험난한 과정이 예상됩니다. 러시아는 회담의 조건이 충분치 않다며 거리를 두고 있고 우크라이나와 서방 세계는 트럼프의 중재 방식에 깊은 불신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살얼음판을 걷는 듯한 이 외교적 줄타리기의 끝은 과연 어디일까요? 알래스카 회담 이후 트럼프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유럽 정상들을 만나 후속 조치에 나섰습니다. 그는 2주 안에 결론을 내겠다고 공언하며 회담이 성사되지 않으면 미국이 중재에서 손을 뗄 수도 있다는 강력한 경고를 보내 양측을 압박했습니다. 전형적인 트럼프식 협상술입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트럼프가 말하는 평화와 우크라이나가 원하는 평화가 완전히 다르다는 점입니다. 트럼프의 구상은 영토 할양을 통한 신속한 종전에 가깝습니다. 전쟁을 빨리 끝내 미국의 부담을 더는 것이 최우선 목표인 것이죠. 반면 젤렌스키 대통령과 우크라이나 국민들에게 영토 포기는 곧 국가 주권의 포기를 의미합니다. 러시아가 점령한 영토를 발판 삼아 미래에 또 다른 침략을 감행할 것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근본적인 시각차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조차 푸틴과 젤렌스키의 관계를 기름과 식초 같다고 표현할 정도입니다. 서로 섞일 수 없는 두 액체처럼 두 정상의 입장 차이는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유럽 정상들 역시 트럼프의 계획을 지지하면서도 푸틴이 진정으로 평화를 원하는지에 대해서는 깊은 의구심을 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트럼프의 과거 외교 방식, 바로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의 하노이 노딜 사태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극적인 정상회담으로 시작했지만 결국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빈손으로 돌아섰던 기억 말입니다. 만약 이번 우크라이나 중재마저 노딜로 끝난다면 그 후 폭풍은 하노이 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거셀 것입니다. 전쟁은 더욱 격화되고 국제사회의 분열은 극에 달할 수 있습니다. 유라시아 대륙 반대편에서 벌어지는 이 줄다리기는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닙니다. 한국의 안보, 외교, 경제의 미래가 이번 회담의 결과에 따라 크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첫째, 한반도 안보 지형이 격변할 수 있습니다. 만약 미국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문제를 계기로 관계 개선에 나선다면 미국의 전략적 우선순위는 러시아 견제에서 중국 견제로 완전히 이동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과정에서 주한미군의 역할이나 한미 동맹의 성격에 변화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 이른바 코리아 패싱의 악몽이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더욱 심각한 변수는 북한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북한은 러시아에 무기를 제공하며 군사적으로 크게 밀착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러 관계가 개선된다면 북한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조는 약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대북 제재의 고리가 느슨해지고 북한은 핵과 미사일 개발에 더욱 속도를 낼 시간과 명분을 벌게 될 것입니다. 둘째, 한국의 외교가 중대한 시험대에 오르게 됩니다.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 과정에서 한국이 중재자나 협력자로서 역할을 할 기회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외교적 역량을 발휘해 국제사회에 기여하고 국익을 증진시킬 수 있는 기회인 셈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미,
러가 주도하는 새로운 질서 속에서 한국이 어느 한쪽을 선택하도록 강요받는 상황에 놓일 수도 있습니다. 이는 한미 동맹과 한중 관계를 동시에 시험에 들게 하는 엄청난 부담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강대국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운명이 결정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셋째, 경제에 미칠 파급 효과 역시 무시할 수 없습니다. 물론 긍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전쟁이 끝나면 국제 유가와 원자재 가격이 안정되고 글로벌 공급망이 회복되면서 한국 경제에도 숨통이 트일 수 있습니다. 전후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참여할 기회도 열릴 것입니다. 그러나 불확실성은 여전합니다. 트럼프와 푸틴의 담판이 특정 국가에만 유리한 새로운 무역 블록을 형성한다면 한국은 또 다른 형태의 경제적 도전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맞이할 수 있는 미래는 어떤 모습일까요? 최악의 시나리오는 협상의 완전한 결렬입니다. 알래스카 노딜 이후 트럼프는 중재를 포기하고 미국은 더욱 고립주의로 향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더욱 참혹한 소모전으로 번지고 이 틈을 타 러시아, 중국, 북한의 연대는 더욱 강력해집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신냉전 구도가 고착화되고 북한의 핵 위협은 더욱 커집니다.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입지는 좁아지고 안보와 경제 모두 극심한 불안에 시달리는 상황입니다. 반면 최상의 시나리오도 그려볼 수 있습니다. 비록 영토 문제라는 뼈아픈 희생이 따를지라도 우크라이나에 지속 가능한 평화가 찾아옵니다. 이를 계기로 미국과 러시아는 새로운 안정적 관계를 설정하고 글로벌 경제는 활기를 되찾습니다. 한국은 이 과정에서 능동적인 외교력을 발휘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재가동하고 신뢰받는 중견국으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다지는 것입니다. 안보 불안을 해소하고 새로운 경제 협력의 기회를 창출하며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저력을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트럼프와 푸틴의 이번 회담은 한반도의 기회가 될까요? 위기가 될까요? 현재 국제 정세 속에서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길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여러분의 날카로운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의 의견이 모여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지혜가 될 것입니다. 결국 부동산 사업가 출신 대통령과 전직 정부 요원의談判은 단순히 우크라이나의 지도를 바꾸는 것을 넘어 21세기 국제 질서와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짓는 분수령이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역사는 쓰이고 있으며 우리는 그 거대한 전원의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불확실성이 크다는 것은 반대로 우리의 선택에 따라 미래를 만들어갈 가능성 또한 열려있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이 중대한 변화의 흐름을 가장 깊이 있게 분석해드리겠습니다. 더 많은 국제 정세 분석을 원하시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